안녕하십니까. 시효의 빛의 서진우 본부장입니다. 오늘은 이익 소각을 활용한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사례를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다가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. 자, 그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예시법인입니다. 예시법인은 주주가 4명으로 나눠져 있고요. 대표님이 50% 보유하고 있고, 그 다음에 배우자분께서 10%를 보유하고 있으십니다. 그리고 자녀분께서 20% 보유하고 있고요. 그리고 같이 일을 하셨던 직원분께서 20%를 보유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게 이 20%는 약간 좀 애매했던 게 차명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진짜로 다 줬다고 하기도 애매한데 대표님께서 좋은 마음을 써 주셔서 좋게 해결이 된 사례입니다. 이 회사는 액면가가 5,000원 그리고 주식수가 8만 주로 구성된 자본금 4억짜리 회사입니다. 자, 이 회사의 기업 가치를 평가를 해봤더니 우리 5,000원짜리의 주식이 한 주당 27,000원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. 그러므로 자본금 4억짜리가 기업 가치 21억 6천만 원까지 상승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. 그러면 우리 대표님께서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는 약 10억 8천만 원 정도, 그리고 자녀분께서 가지고 있는 주식, 그리고 직원분께서 가지고 있는 주식이 4억 3,200만 원으로 평가가 되어지고, 배우자분께서 가지고 있는 게 2억 1,600만 원으로 평가가 되어집니다. 그래서 토탈 8만 주로 21억 6천만 원이라는 기업 가치가 평가가 되어지는데, 이게 어떻게 지배구조 개선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우리 직원분의 주식 16,000주를 우리 대표님께서 시가로 양수를 합니다. 시가로 양수를 합니다. 이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차명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주었다고 하기도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이 직원분께서 초창기 멤버예요. 초창기 멤버고 굉장히 회사에 공이 크고, 그리고 임원도 잠깐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걸 차명이라고 보기가 애매한 상황이었고, 우리 대표님께서는 그동안 고생했다라는 형식으로 이 주식을 시가로 양수를 해 주셨습니다. 그래서 이 20%를 우리 대표님께서 20%를 가지고 오셨고, 직원분께서는 당연히 양도세는 납부를 하셨습니다. 그럼 첫 번째는 우리 직원분의 주식 20%를 대표님께서 가져왔죠. 그래서 이 4억 3,200만 원이 대표님의 주식으로 편입이 되면서 15억 원어치의 가치를 대표님께서 취득을 하게 됩니다. 자, 그럼 다음에 우리 배우자분의 주식을 우리 대표님께 이렇게 또 10%를 증여를 하게 됩니다. 이게 만약에 직원분께서 차명 주식이었다면 가져오는데, 그리고 배우자분의 주식을 증여하는데 좀 복잡한 게 있어요. 그런데 실제로 배우자분한테 받은 주식도 시가로 받았고, 직원분한테 가져왔던 주식도 시가로 가져왔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 없이 잘 해결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 주식을 가져와서 대표님께서는 기존의 50%의 주식에서 이렇게 80%의 지분을 확보를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죠.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. 이 회사가 뭐 가업승계 가는 회사 아니야? 네, 가업승계 가는 회사는 아니고요. 그리고 이게 차명이라고 하기가 보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, 이걸 나중에 차명이라고 봤을 때 그 주식을 다른 분께서 가져왔다라고 하면 또 증여세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30%를 가져오면서
50%에서 80%를 보유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.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?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주식 80%에서 직원분하고 배우자분에게 가져왔던 30%를 자사주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6억 4,800만 원의 자사주를 하고 양도세는 당연히 없습니다. 왜냐? 이게 설명드리기는 좀 복잡한데 일단은 여기는 우리가 기존에 주권을 발행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취득했던 단가들이 다 인정이 되고 평균가가 매겨지는 게 아니고 다 인정이 됐기 때문에 30%를 시가로 팔게 되면서 세금은 납부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요. 그리고 이 주식을 취득한 다음에 이 주식을 아예 소각을 해버립니다. 그래서 이렇게 주식을 소각을 하게 되고 나면 당연히 요 50%에서 지분이 상승을 하게 되고 20%의 지분에서 상승을 하게 됩니다. 자, 두 번째. 직원분의 주식을 가져오고 배우자분에게 주식을 증여받아서 소각을 했어요. 그 다음에 6억 4,800만 원이라는 이 잉여금에서 엑시트를 했고요. 그러면 대표님께서 한 번 더 무엇을 하느냐? 남은 주식 4만 주에서 2만 주를 우리 다시 배우자에게 증여를 합니다. 이때 지분율은 35.7%, 28.6%, 35.7%로 나눠지게 되고요. 이 배우자 증여가 양쪽으로 각각 6억 원어치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받아왔던 2억은 대표님께서 사용을 하신 거고 지금 서 대표님께서 최 배우자분에게 5억 4천만 원의 증여가 일어난 거는 6억 이내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세금은 없었습니다. 그래서 이 주식을 왜 증여를 했냐? 당연히 지배구조 개선을 하기 위해서입니다.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. 자녀분의 주식 16,000주가 이 자녀분의 배우자 분에게 증여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. 왜 했을까요? 왜 증여를 했을까요? 하지만 당연히 배우자분의 주식 16,000주 하고 그리고 대표님의 배우자 주식 2만 주를 회사에다가 자사주를 하게 됩니다. 이렇게 해서 36,000주의 자사주를 하게 되고요. 금액은 약 9억 7,200만 원 정도의 잉여금을 엑시트하는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걸 보유하고 있으면 애매한 상황이죠. 그래서 이 주식을 소각을 하게 됩니다. 소각을 하게 되면 남은 주주는 대표님 한 분이기 때문에 지분 35.7%에서 지분이 100%로 다시 상승하는 효과가 생깁니다. 최종적으로는 지분이 2만 주의 100%가 남는 회사가 됐고요. 자본금은 그대로 4억 남아있는 회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. 이익 소각을 많이 방송을 보셨거나 공부하신 분들은 대략적으로 이해하실 수도 있고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이익 소각으로 인해서 지배구조 개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제가 예시 들었던 법인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께서 100%를 보유하게 만든 거지만 이게 사례이기 때문에 꾸며서 한 게 아니라서 이렇게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만약에 대표님께서 남은 주식이 아니고 아까 자녀분의 주식을 그대로 남겨뒀다라고 하면 자녀분의 주식이 100%가 되겠죠. 그러면 우리가 늘 고민하는 가업승계 끝 이렇게 설명드릴 수도 있겠습니다. 이익 소각을 활용한 가업승계는 다음번에 한번 준비를 해 보도록 할 거고요.
그리고 가압승계라는 거는 무조건 이익 소각 한 가지, 뭐 한 가지 이렇게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주식을 양수하고 증여받고 그 다음에 자사주 소각하고 그 다음에 다시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자녀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해서 다시 소각을 하는 이런 플랜을 가져왔는데, 이게 또 대표님들께서 오해하실 수도 있는 게 1년에 이게 다 한 게 아니에요. 예, 몇 년간에 걸쳐서 한 거고요. 저는 뭐 10분 정도의 시간으로 설명을 드리지만 몇 년 걸렸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지배구조 개선이라든가 잉여금 엑시트를 할 때는 무조건 빨리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.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. 결국에는 맨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면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4만 주의 주식 50%, 그리고 나머지 주주분들의 주식 이렇게 8만 주가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, 최종적으로는 우리 대표님께서 2만 주의 100%를 보유한 그런 주식회사가 만들어졌다. 네, 이게 전혀 문제 없이 이렇게 합법적인 상황으로 다 절차 잘 지켜서 했고요. 세금 다 적절하게 다 납부를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자, 이 방송을 보시는 대표님들, 만약에 이익 소각을 정말 합리적인 그리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궁금하시다면, 자, CU의 빚 서진우 본부장에게 상담 문의 남겨주시거나 긴급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제가 이익 소각을 활용해서 지배구조 개선을 어떻게 했는지를 좀 보여드렸고요. 앞으로도 이익 소각이나 자사주나 여러 가지 잉여금 엑시트를 하면서 지배구조를 어떻게 개선하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. 많은 컨설턴트 분들과 많은 대표님들, 많은 관계자분들, 이 방송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. 오늘 방송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알림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다음 방송에서는 오늘보다 좀 더 도움되는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CO의 빛의 서진우였습니다.